일본 남부 큐슈 지방에는 조선 도공의 후예들이 조성한 도자기 마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세계적인 사가현의 아리타 및 이마리 도자기와는 달리 소박하고 서민적인 기품과 생활형 도자기와 전통적인 공법으로 도자기를 제작하여 1955년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오이타현 히타시 소재 산골 도예촌인 온타야키를 24년 1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 도자기는 현지에서 채취한 도토를 계곡물과 물레 방아를 이용한 당구로 분쇄하고 수작업으로 여과 및 건조한 후 도토를 만든 후 이곳에서만 전성된 농로와 장식 및 유약 처리를 통해 도자기를 제작한 후 계단형 공동 가마에서 장작을 사용하여 구워내는 300년 된 전통 방식을 한 가구 내 일자 개성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 도자기의 대표적인 기법들인 기하학적 무늬들과 흘림 양식은 밑그림 없이 눈대중만으로 거침없이 제작됩니다. 거친 붓질인 하케메와 금속 주걱으로 깎아내는 도비칸나, 흘러내리는 형태의 유식하케, 유약을 그릇에 뿌려 스며들게 하는 구칙하케, 손가락과 빗 등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새겨 넣지만 그 결과물은 단순한 듯 오묘하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생동감도 느껴지기에 1955년에 이곳 도자기 등을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 경계인 히쿠산의 깊은 계곡에 위치한 산골 마을은 1954년 세계적인 도예가인 버나드 리치가 다녀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도예관 등에서 확인한 마을의 유래와 특징은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담겨 있어 다소 예전합니다. 이곳 도예촌은 임진왜란시 외장 고로다 나가마사에 의해 끌려간 조선 도공인 하치야마란 도공을 후쿠오카 본주가 온타야키 마을로 데려온 후 반시계 방향으로 발로 돌리는 족 농로의 사용, 골짜기에 늘어선 청계형 가마와 장작 연소 가마, 정가정의 수작업 및 가족 노동제와 소박하나 독특한 제작 기법과 가구 내 일자 상전 개성 등을 현재까지 300년간 개성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9개의 공방과 20여 명의 장인이 60여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에 들어서면 끊임없이 울리는 탁, 탁 끓이는 물레방아 소리와 물소리는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 백선에도 선정 보급되어 일본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같은 열정으로 여행을 즐겨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청아지입니다. 지금부터 온타야키 도예촌의 공방 탐방 및 가는 방법과 축제 일정 등에 대한 여행 팁과 온타야키 도자기의 제작 공정 등의 영상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오니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을 북쪽 언덕위에 있는 히타시 시립 온타야키 도예관에 들렸습니다. 이곳 도예관은 연말연시인 12월 29일에서 1월 3일과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개관하오니 방문 시 참조하세요. 이곳 도예촌의 유래와 개촌 이래 제작된 도자기와 우수한 도자기 전시 자료들을 온타야키 도자기의 특징과 대비하며 세심하게 관람해 봅니다. 특히 중앙에 설치된 도자기 제작 12공정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공동맹이의 산에서 채취한 도토를 20에서 30일간 물레방아로 분토 후 분말 같은 가루를 물에 담궈 여과하며 밑새 알갱이만으로 도자기 재료를 만든 후 발로 돌리는 농로와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그릇을 제작한 후 자연광으로 건조한 후 전통 장식과 유약을 처리한 이후에는 마을 공동가마에서 55시간 정도 구운 후 그릇을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도해관을 본 후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장표상 순번에 어거 공방과 공동가마 및 물레방아도 돌아보고 공방에 딸린 전시실 겸 가게도 함께 둘러봅니다. 제가 방문한 1월 말 눈 덮인 온타야키는 수묵화 속 따스한 햇빛이 내릴 때는 심산유국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같습니다. 마을 공동요 앞에 있는 3번 공방에서 작업 중인 도공분의 양해를 구한 후 공방 내부의 작업대와 성형 후 건조 중인 그릇 등을 살펴봅니다. 공방 앞 뜰에도 자연광으로 건조 중인 그릇 건조대가 가지런히 있습니다. 옆문으로 나오니 공동가마가 보입니다. 비탈에 설치된 공동가마 안쪽에는 계단식 선반에 그릇을 선적하는 부지런한 도공의 작업 모습도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그릇이 적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가마의 그릇이 적재되면 55시간에 걸친 장작이 쉬지 않고 타면서 소박하나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멋진 생활형 도자기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곳 공방들은 각각의 작업장 옆에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타야키 특유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채색된 다양한 크기와 가격대의 생활형 도자기들을 돌아가며 감상했습니다. 눈 덮인 담장 위에 가지런히 심겨있는 항아리들도 주변 산세와 잘 어울립니다. 7번 공방 앞에서 올려다본 온타야키 도예천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입니다. 이곳 도예천의 명물인 계곡물의 낙차를 이용한 물레방아와 절구는 계곡 여기저기에 공방수만큼 배치되어 도공들의 바쁜 일선을 거들고 있습니다. 계곡 옆의 오두막에 큰 절구와 끊임없이 물을 채우고 부어가는 과정에 쉼없이 분토하는 탁, 탁 거리는 소리와 물소리가 부지런한 이곳 두공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보고 배가 출출할 점에 보이는 이곳 유일의 식당 겸 커피숍이 있었기에 단숨에 방문하여 정성스레 준비해준 토종닭 고기를 곁들인 시오바를 맛있게 먹은 후 이곳 관광을 마칩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심산유곡의 조그마한 도예촌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매년 5월 3일과 4일, 10월 둘째 주 주말엔 도자기 축제도 열립니다. 방문 방법은 히타시 인터체인지를 경유 마을의 남쪽으로 진입하는 통상의 루트와 좁고 험난한 밀림 같은 산악도로를 굽이굽이 40-50분간에 넘어가는 북쪽 루트가 있습니다. 북쪽 루트는 스릴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한 번쯤 경험해도 좋은 도로인 것 같습니다. 진입하는 동안 교행하는 차량을 걱정할 정도로 좁고 구불구불 급경사의 연속이지만 다행히 교행하는 차가 없어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둠이 깔린 도로는 다소 무서울 만큼 인적이 없고 통행량도 적은 울창한 추억의 도로였기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끌려온 조선 도공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온타야키 도자기, 심산유곡, 정적을 깨우는 쉬지 않는 물레방아 소리와 매캐한 장작 연기, 일자상전의 전통을 계승한 부지런한 도공들과 소박하나 부드러운 그릇들, 바쁜 도심에서의 해방과 힐링을 원하신다면 최적의 장소가 아닐런지요. 기회가 되시면 계곡물과 당구엄이 조화로운 노동요를 들어보세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온타야키 도예천의 탐방 영상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린이 심청아재의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 더 넓고 멋진 세상을 오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